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 연시, 특히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바로 산타클로스죠.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이 산타클로스라는 아주 친숙한 아이콘을 통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이제 그 역할을 다 했는가 하는 질문이요. 네, 이게 단순히 산타가 진짜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문화적인 상징이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죠. 자료의 핵심 주장은 지금의 산타클로스 문화가 아이들에게 더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산타라는 렌즈로 우리 시대의 문화를 진단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산타클로스의 시작부터 왜 지금 이런 비판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이 분석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그 대담한 제안까지 한번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다들 아시는 이야기부터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산타의 기원이요. 네, 그 역사부터요. 자료를 보니까 4세기의 성 니콜라스 대주교의 선행에서 출발해서 19세기 미국에서 지금의 친근한 할아버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30년대 코카콜라 광고로 지금의 그 빨간 옷 이미지가 전 세계에 딱 각인되었다고 정리돼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건 그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이 자료에서는 진화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절에 이 산타클로스라는 존재가 아이들한테 어떤 기능을 했느냐, 이 점을 파고들어요. 아, 단순히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네,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산타는 아이들의 감성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미래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료에 나온 비유를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어떤 비유 말씀이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순신 장군님 위인전 읽고 나도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꿈을 키웠던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 서양 아이들에게 산타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뭐랄까 일종의 교육적 매개체였다. 이런 해석인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선물은 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고요. 아, 수단이었군요. 네. 핵심은 그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을 보듬고 너도 이렇게 나천, 남을 도우면서 멋지게 클 수 있어 하는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산타클로스 문화가 가진 본래의 순기능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처음엔 정서적 안정감을 주다가 좀 더 크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는 식으로 문화도 함께 성장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거네요. 네, 딱 멈춰버린 거죠. 수백 년 동안 방식의 변화 없이 선물만 계속 주다 보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제 산타의 가르침이나 휘방 같은 건 없고. 그죠? 그래서 이번 선물은 뭐지? 더 좋은 거 안 주나? 하는 생각만 남게 됐다는 거죠. 네, 그 비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그게 바로 아이들한테 의존성을 키우고 문화의 본질을 흐리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자료가 질량이라는 되게 독특한 개념을 가져오거든요. 네, 맞아요. 질량. 이게 조금 추상적인데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인류의 의식 수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무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게감. 네, 인류의 의식 질량이 커짐에 따라서 필요한 선물의 종류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죠. 아주 어린 아기한테는 따뜻한 우유 한 병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다 자란 성인한테 우유만 계속 준다면 그게 영양분이 될까요? 오히려 불만이 생기겠죠. 아, 마찬가지로 인류의 의식 수준이 좀 낮았던 과거에는 먹을 것이나 장난감 같은 물질적인 선물이 큰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복잡해지고 무거워진 현대사회의 아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차원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딱 되네요.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줘야 한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 건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의 문맥을 보면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아, 보편적인 지혜. 네. 그걸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죠. 아이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주와 대자연, 즉 하느님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 없이 물질적인 선물만 주는 건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산타는 이제 내려오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정말 단호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요즘은 뭐 아빠 산타, 삼촌 산타, 심지어 자료에 나온 고모 산타까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선물을 사서 나눠주는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면서 산타의 신비감이나 권위가 사라진 건 사실이죠. 아이들도 금방 눈치채고 에이, 아빠네 하면서 시시하게 여기고요. 그렇죠. 문화가 한 곳에 정체돼서 발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서양 사회도 처음에는 산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겠지만 네. 계속해서 그 문화의 질을 높여주지 못하니까 지금은 아이들조차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됐다는 분석이에요.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를 가르쳐주지 못했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산타클로스라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서구 문화 전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네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꺼내든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 구세군 자선 냄비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구세군 자선 냄비 이야기요. 네, 산타 이야기랑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문화를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그 붉은 깡통에 동전을 넣을 때 나돈 땡그랑 소리 있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그 소리의 진짜 의미를 되짚어줍니다. 그게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소리가 좋아서 엄마한테 동전 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나요. 일부러 소리가 잘 나게 좀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소리는 아이들 마음에 나눔의 즐거움과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육적 장치였다고 이 자료는 설명해요. 와, 교육적 장치요? 네, 일부러 소리가 잘 울리도록 양철로 깡통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애초에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어른들이 지폐를 넣는 것보다 아이가 자기 용돈에서 꺼낸 동전 하나를 넣으면서 느끼는 그 뿌듯함과 나눔의 정서. 그 교육적인 순간이 핵심이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지금의 자선 냄비 활동이 본질을 잃고 단순 수금 활동처럼 변질됐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올해 모금액 목표 달성 같은 결과만 중요해졌다는 거죠. 아, 이제는 동전 소리보다 지폐가 들어오길 바라는 분위기가 됐고 심지어 지폐를 넣기 편하도록 입구를 넓게 만든 통까지 등장했다는 지적은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본래의 정서 교육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모금액이라는 숫자만 남았다. 네, 이것이 바로 산타가 선물만 나눠주면서 아이들의 의존성만 키우는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아이들 정서 교육 때문에 시작한 거지. 그 돈이 많이 모이려고 한 게 아닌데. 라는 자료의 구절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네요.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린 문화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들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존의 서구 문화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진단까지 나왔는데 그럼 대안은 뭘까요? 이 낡은 문화를 대체할 새로운 흐름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자료는 정말 대담하고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네,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바로 그 새로운 문화의 발신지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 천손들은 모두 철학자여야 한다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요. 잠깐만요. 천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듣는 분들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천소는요, 어떤 혈통적 우월성이나 민족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인류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높은 의식 수준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 즉, 인류의 정신적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이들이 바로 한국인들이고, 이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민족의 우월성이 아니라 시대적인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서양 문화를 수입하고 번역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될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새로운 교육적, 문화적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면 네, 그걸 전 인류를 위한 선물로 내놓자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새로운 기운, 즉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나와줘야 할 때인데 그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전 세계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식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 부모님들이 이런 연구를 시작해서 새로운 문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사명감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낡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 산타클로스라는 하나의 상징에서 출발해서 문화의 정체와 진화,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문화적 방향성이라는 거대한 담론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단순한 연말 풍습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낡은 관습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한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따르고 있는 이 문화들은 과연 우리의 정신적 성장 속도를 따라오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필요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산타클로스나 자선 냄비는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 어쩌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문화들이 비슷한 성장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여러 생각할 거리를 남겼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물질이 아닌 바른 가르침이라면, 만약 당신이 직접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전통을 하나 만든다면 어떤 가치를, 또 어떤 기발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선물하고 싶으신가요?